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력형 비리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손혜원 특혜 사건 힘없는 공무원만 징용, 문 정권당은 결말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에 대한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는 당의 정권에서는 제대로 수사되기 쉽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말이죠.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 재수사될 경우에는 또 정치보복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 바로 이 정권 얘기 아닌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토론 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사하는 감사를 권양해서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감사원장은 정권의 충견하라는 식의 임종석 발언을 비판하고 있고, 한경의신문도 돈 없는 헌법기관 흔들기, 그래도 감사원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감사원 에너지정책 전환감사 여권이 공격할 일이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감사원장 향한 임종석 전 실장의 부적절한 비난, 이렇게 한겨레까지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표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연히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여야 합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감사원장은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정책감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이런 까지 제도를 건다든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과된 것들도 다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예산, 정책 등 입법까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분명히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 기본 원칙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9시 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영업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지금 차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소해야 할 것이고, 실내와 실외의 경우 거리 두기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실외의 경우, 공기가 통하는 실외의 경우와 실내의 경우는 거리 두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라고 하더라도 그 식당의 규모, 면적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식당이나 이런 카페의 경우와 좀 넓은 식당의 경우는 당연히 거리두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테이블 자체의 거리가 또 다른 것이니까요.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모여서는 안 될 거, 영업을 해서 안 될 아주 영세한 경우에는 아예 영업을 중단시키고 그 매출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양 의무자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서울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도 시행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사실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봉건적 대가족 제도나 이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1인 가구 전체의 30%를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빈곤화와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장애인 등 빈곤층의 부양의무제도는 전면 폐지돼야 합니다. 2022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또 가구의 경우 늘어나는 1인 가구도 당연히 가구 1인 가족 개념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열병식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핵잠 위협에도 코로나 핑계로 잠수함 훈련 불참한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군 주도로 괌 인근에서 시작된 덕중 대잠 훈련 불참을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북가공할 SLBM 공개,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미사일이죠. 미국은 최대 위협, 남한은 안보 불가 제목의 사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무기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게 군사적 위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국군의 행사 때 열병식에서 군사 무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와서는 이제 그런 방식의 국군의 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군사력이나 군사 무기를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호들갑을 떠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군사력, 군사비 지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북한과의 군사력 대비는 한국이 객관적으로 월등히 군사력과 군사비 지출이 높습니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주한미군의 군사력, 이것과 동시에 비교한다면은 단순히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그런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과 대비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협이냐 아니냐 라는 측면을 단순히 보여주는 열병식만 가지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시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0대 청년을 잃어버린 세대로 방치할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체감 실업률 25%, 그냥 쉬는 청년 45만 명, 반시장 정책과 코로나 사태로 취직이 안 되고 있다. 기업 고용 의욕 북돋으려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겹쳐서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실업의 증가, 특히 청년 실업의 증가가 반시장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의 세계와 기업의 글로벌화, 노동의 유연화, 규제 완화 등 너무나 친자본, 친시장 때문에 결과한 겁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고도의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고도의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실업의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시장이 아니라 친자본주의, 친신자유주의 시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찔끔 공급, 공공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느 세월의 집값 잡나. 한국경제신문은 세금 폭탄, 찔끔 공급 그대로면 25번째 집값 대책 소용없다. 경향신문은 첫 삽도는 공공재개발,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제 이렇게 사설 내보냈는데요. 지금 2주택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1가구 1주택으로 제도하고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 나라에서 자기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1가구 2주택 이상의 그 300만 명에 달하는 보유, 집중적으로 집 없는 사람의 불평등이 심화된 이런 조건에서 추가로 계속 집을 짓는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이 고가의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 그것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집정책, 주택정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 주택 공급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규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입법 폭주로 규제 쏟아내면서 규제혁신 추진단이라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 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근로자 3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법을 만드는 법에는 다 이제 규제가 따르니까요. 또 거기에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입법 폭주
법주로 규제를 쏟아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에는 벌칙 조항이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경우도 보면 5인 미만은 면제하고 50인 미만은 3년 유예하고, 그러니까 면제와 유예로 가득 차 있다면 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없애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출국금지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김학의 출국금지는 불법이라는 내부 의견 누가 억눌렀나, 경향신문은 본격화한 김학의 출금 수사 검찰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사설에서 결국은 출국금지 절차적 문제 삼다 보면 김학의가 저지른 죄는 온데간도 없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라는 지적이 경신문의 얘기고, 멸경신문이나 다른 자본신문들은 이 절차적 문제,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절차적 위반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봤을 때 당연히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사하되 이런 무리하고 불법적인 수사 때문에 김학의 씨가 저지른 죄가 묻혀버린 것,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권익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시청자 권익 침해다 제목의 사설에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랜드에 대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사업자 아닌 시청자 권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방송법이 재개정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금융 불안 차단할 선제적 대응 실기 말아야 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한은과 금융당국이 공조해 주식, 부동산 투자와 연계된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마이너스 경제죠, 코로나 전국에서. 그런데 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인데 고가의 주택 가격과 아파트 주식 가격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겁을 이제 거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는 당연히 해야겠죠. 금융의 붕괴 상황이 벌어지는 경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융의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의 이 거품화 현상과 완전히 벌어지는 이 양극화와 빈곤화에 대비해서 결과에 대한 그런 대책, 말하자면 이 재분배 정책, 이런 것들도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빈곤화라든가 양극화에서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